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학관로 뭔지 아시죠? 그 카페 그런 데를 한 1년에 한두 번 들어가 볼까 말까 뭐 그 정도인데 어제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이유는 남해에서 내가 교수소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남해를 갔다 온 이후에 남해에 꽂혀가지고 아무튼 검색을 해봤는데 자리도 아무것도 없고 그 남해 쪽으로는 정말 초등학교가 거의 막 폐교되어 가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거의 학원 자리, 교습소 이런 거 자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남해에 가서 살지는 못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학원 선생이 아니면 원장이 자기 교습소를 하는 학원 원장의 푸념 같은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떤 글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기는 학원을 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정말 이건 푸념이야, 푸념. 근데 이 푸념은 뭐냐면 공부 잘하고 실력 좋고 모범적인 애들은 벌써 큰 대형 학원으로 유명한 대형 학원으로 가고 그거보다 이제 못한 애들이 동네 학원이나 이제 교습소로 조금이라도 좀 그 개별적인 수업을 학원비를 내지만 조금이라도 개별적인 수업을 받고자 그리고 큰 학원에서는 벌써 좀 못하고 뭐 이런 애들은 좀 찬밥 신세 뭐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대우를 받으면 작은 학원에서 작은 교습소에서 좀 더 대우를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생하고 수업을 하면서 금액은 과외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 한번 그 교습을 받아보자 뭐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동네 장사는. 그래서 공부 못하고 주의 집중력 없고 뭐 그러면서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교습을 받고자 하는 과외보다 싼 맛에 동네 교습소 들어오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애들을 성적을 이제 올려놓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갖은 노력을 다해서 이제 한 뭐 3, 40점 맞는 애들 한 7, 80점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는 고맙다는 소리는 안 하고 저 선생이 무섭다. 자기한테 그동안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 아니면 나는 원래 공부 잘하는 애인데 그동안 별로 공부를 안 해서 못했던 거지. 난 더욱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큰 학원으로 다 떠난다. 큰 학원으로 떠나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론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점수를 올려놓으면 그냥 고맙다는 말도 없이 아니면 싸가지 없이 아니면 저 선생이 정말 너무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무섭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떠난다 이거죠. 너무너무 좌절을 하더라고요. 자기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며. 그런데 그걸 읽고 저는 웃었어요. 강사치고 그런 경우를 안 당해본 사람이 있나요? 예, 선생님들 중에서 아니면 개인 뭐 교습을 하거나 뭐 학원을 하거나 아무튼 그런 원장님들 중에서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이런 경우를 안 당해본 분이 계신가요? 한 명도 없어요. 예, 지금 교습소나 동네 학원을 오는 애들의 99.9%가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떤 원장님은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너무 점수를 높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해놓으면 애들이 자기 잘난 줄 알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80점 아무리 잘해도 그거를 80점대 초반 정도로 유지를 하면 좀 더 이 학원을 다니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
이런 마음, 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얘가 다니는데, 완전히 파격적으로 뭐 90점 넘게 막 이렇게 100점 이런 식으로 맞게 해놓으면 자기 잘난 줄 알고 나간다고. 아,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그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뭐 80점대 초반, 뭐 그 중학생으로 치면 그 정도로만 조절을 한다 뭐 이러는데, 그걸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사기꾼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잘하면 열심히 가르쳐서 90점 100점 맞으면 좋은 거지. 학생이 뭘 그걸 갖다가 학원을 끊을까 걱정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애써 중요한 것도 말을 해주지 않고 80점 초반으로 맞추려고 애를 쓰냐고요. 그게 생 양아치지. 그게 무슨 선생이야.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다 우리가 겪는, 우리 그 선생들이 겪는 일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내가 그런 걸 겪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저의 제목은 성공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그 지방에서 TV를 본 거예요. 지방에서 그 뭐지, 야채 같은 걸 데쳐가지고 파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는 대를 거쳐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야채를 이렇게 그 삶아서 먹는 야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죠. 그러니까 집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가마솥에다가 그걸 데쳐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내다가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데치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데쳐진 걸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대대로 그걸 하고 시장 통해서 이제 그걸 하면서 뭐 아이들 뭐 대학 보내고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허름하게 이제 산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 시장에서만 이 분이 좀 유명해졌는데, 아, 저 집은 데친 그거를 판다 뭐 이렇게, 근데 잘 데쳐가지고 맛이 있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만, 아니면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알았었는데, 이게 SNS가 발달하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소문에 소문을 다 SNS로 이제 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분이 무슨 자기가 뭐 페이스북을 하겠어요, 블로그를 하겠어요. 그분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사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주고 이렇게 SNS에 올려주고 이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대학 다니는 아들, 뭐 아니면 아들, 손자, 며느리 뭐 다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이게 공장식으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난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뭐 저 사람 뭐 무식한 그런 시골에서 산 사람이 뭐 어떤 특별한 뭐 기술 아니면 특별한 지식 이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채를 데쳐 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거를 그냥 뭐 전국 팔도 강산 뭐 택배로 안 보내는 데가 없고 막 이렇게 그냥 대기업화 해가지고 기업형으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SNS 덕분에 요즘에 이제 그렇게 SNS를 이용하면서 그 덕분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뭐 특별한 기술, 특별한 지식 그런 것도 없는데 저렇게 됐다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시골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묵상해 봤을 때 지금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성공한 모습만 봤지만 예전서부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살아왔던 건데 이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걸 좀 일손을 좀 줄여주는 거죠. 이제 대치는 이런 거를. 그러면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택배가 가능하게 된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삽시간에 이제 부자가 된 건데, 확실히 성공이란 것은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꿈꾸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단시간에
돈을 벌고 싶고 단시간에 성공을 하고 싶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강사들도 나는 원래 이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뭐 하다가 돈을 말아 먹었어. 그래가지고 좀 단시간에 좀 강사를 하면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 강사들은 백발백중 망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큰 학원 같은 경우 월급이 일반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거든요. 게다가 거기는 이제 퍼센티지 제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하면 다른 뭐 월급쟁이들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한 달 월급으로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들어오는 강사들이 있는데, 그런 강사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1년 안에 100점 100패더라고요. 100점 100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랄까, 왜 그들이 100점 100패 하는가, 이런 걸 보면 이런 거잖아요. 자신은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자신이 가장 많은 돈을 단시간에 벌고 싶으면, 이걸 만약에 식당으로 치면 주인이 단시간에 가장 많은 돈을 벌고 튀고 싶어. 그러면 이 음식점에 오는 그 손님들에게 가장 좋은 걸 서비스를 해줄까요? 아니면 가장 나쁜 걸 서비스를 해줄까요? 당연히 가장 나쁜 걸 해주겠지. 가장 단가가 싼, 어떻게 해서든지 원재료비가 싼 그런 걸로 먹이고, 그런데 좀 싼 티가 안 나게 좀 어떻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나가고, 결국은 원재료비도 아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손님한테 주는 거는 정말 적은 그런 재료비가 들어가고, 그래야 자기가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뭐랄까, 이 학생들의 뭐 미래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코앞에 그냥 어떤 기법을 써서든지 코앞에 있는 그런 시험이나 잘 보게 하고 뭐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제 가르쳐 주면서, 또 뭐 돈 몇 푼이라도 좀 주면서 뭐 애들을 또 한 명이라도 뭐 끌고 오면은 또 내가 돈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잔꾀를 부리는 거죠. 잔꾀를. 그러다가 그렇게 해도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게 강사들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걸 해서 돈을 빨리 번 이후에 다른 데로 뭐 갈아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초조합니다. 초조해요. 길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적은 돈에 결코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그렇게 하다가 평생을 이거 뜨적하다가 말고 이거 해보다가 망하면 저거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나는 사실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자기만의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손에 쥐어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가 떴다 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 사람이 진짜 단시간에 뭔가를 이루어서 단시간에 뭔가를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류의 사람은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노력도 별로 안 하고 어떤 트릭을 써가지고 뭐 단시간에 뭔가를 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오래 가질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 이후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안 된다. 그런데 뭔가를 성공을 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걸 하기 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이거에 투자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단시간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런 류의 선생님, 우리가 모두 겪음직한 이런 류의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자기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되도록이면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어막, 그런 걸 좀 확보를 하셔서 집에서 하시던가
아니면은 작은 뭐 10평짜리 교습소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그런 시간을 묵묵히 견디면 됩니다. 그런 시간을 묵묵히 견디면 돼요. 그리고 자기 그냥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삶으로 증명하라 뭐 이런 책도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책을 읽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애를 가르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걔가 점수가 올랐는데 선생님 뭐 무섭다고 뭐 아니면 좀 부담된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 이후에 오는 애들도 묵묵히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그 애 뒷담화를 깐다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언제나 한결같이 자신의 교습소 아니면 학원을 오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요. 그냥 짧은 시간에 봤을 때는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애가 나를 배반하고 나갔어. 이래서 나는 너무 상처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은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그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 확보가 되고 또 그 선생님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학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삶을 아주 잘 살아가진 못할지언정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게 그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냥 자신이 가진 그 태도를 그대로 갖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래서 걔는 그렇게 나갔지만 뭐 오다가다 걔를 만났어. 그러면 쌩 하고 뭐 이렇게 가지 말고 너 잘 지내고 있니?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이걸 넘어서 진짜 프로급의 그런 선생님들은요. 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몇 달 뒤에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 애한테도 전화를 겁니다. 예, 잘 지내고 있니? 안부를 묻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학원에 갔는데 그 학원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떠났던 그 옛날 학원이 더 그리웠는데 다시 가기에는 좀 쪽팔려 하는 거야, 얘가. 그랬을 때 전화를 거는 거죠, 전화를. 근데 다른 학원으로 떠나고 몇 달 후에 거는 전화를 한두 번 정도 선생님이 거는 전화를 이미 받았다는 건 벌써 그 선생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 학생이나 받았다는 건 벌써 어떤 여지를 남기는 거죠. 만약에 정말 싫으면 그 부모님이나 그 학생이나 안 받겠지요. 그래서 정말 베테랑인 그런 분들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그러니까 몇 달 후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애가 동네 애라면 이렇게 다니면서 그 애를 마주치면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가볍게 안부 인사를 하고 뭐 이런 게 계속 이제 겹쳐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선한 그런 이미지 뭐 이런 거에 또 부모님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첫째 보냈던 그 엄마가 이제 둘째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학원이나 모든 게 학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건 시간을 먹고 간다. 그러니까 성공이란 것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라는 것을 정말 요즘에는 정말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혹시 학원이나 이런 걸 해서 단시간에 성공을 했다. 이것은 정말 길게 갈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하든 50이 좀 넘어서 성공하는 게 가장 그 성공을 이렇게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바로 50 정도라고. 50대는 되어야 그 자기가 누린 성공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지. 20대, 30대, 뭐 40대, 뭐 이때 만약에 큰 성공을 이룬다 해도 이걸 계속 가져가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내가 어디서 들었냐면 김미경 TV에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50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먹고만 살면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먹고만 살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삶을 영위하며 살면서 계속 그런 성실한 태도, 내 앞에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게 하고 뭐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냥 그렇게 나아간다면 어느덧, 나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만 살고 이랬었는데 어느덧 은행 잔고는 불어나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은 올라가 있고 어느덧 자신의 교습소 평수가 넓혀져 있고, 그런 것을 발견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공은 시간을 먹고 산다.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망하는 것을 예약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절대로 주위의 상황에, 그 아이들의 상황에 아니면 부모님들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keep the faith,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의 눈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작은 교습소 이런 거 하면 남들이 나 깔볼까봐 난 큰 학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큰 학원을 차리신 분이라면 어떡하죠? 곧 망하실 텐데. 근데 왜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그런 거예요. 나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컴플렉스로 완전 똘똘 뭉친 사람이죠. 난 볼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학원이라도 크게 차려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한테 안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 자기 집에서 하건 뭘 하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학관내도라고 들어가서 그런 글을 읽었는데, 그런 걸 많이 겪으시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올려봤습니다. 이상해요. 저도 이제 또 빨리 나가야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